신앙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오른손을 들고 우리 이학번 유사님을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신앙심도 깊지도 못하고 넓지도 못하고 나이는 먹었지만 이제 겨우 초년생이나 다름없는 사람한테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를 내주신 존경하는 우리 김영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는 1961년도에 전라북도 고창에서 연한이씨 집안으로부터 8남 1녀 중 8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형님 누나들께서는 아직도 주님을 만나뵙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매우 유감이면서 불행하면서 저로서는 마음이 너무도 아픕니다. 얼마만큼 저희 가족사에서 예수님과 담을 쌓고 있냐면 저희 집안은 사실 전통적인 유교 집안입니다. 그런데 저희 셋째 형님의 부인인 형수님은 그 집 할아버지께서 순천에 있는 조계사 강천사를 직접 설계해서 지으신 분인데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그 조계종을 국유화시키면서 다 설계해서 몰수하는 과정에서 쫓겨나가지고 지금은 그 큰아들이 형수님 큰오빠가 군산 동국사에서 주지성형으로 계십니다. 또 저도 결혼을 했는데 우연찮게 정읍 칠보 명암사 주지스님을 만난 사람이 저희 처의 오빠였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벽장봉 스님이라고 저거 명암사의 주지스님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은 그때 보안사령부에서 군성으로 계셨다가 오셔가지고 그 저를 인수해가지고 지금도 활동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저는 너무나도 와이프하고 종교적인 활동으로 수십 년을 지내오다가 저는 하나님인데 어려서부터 저희 와이프는 6가지 불교였습니다. 종교가. 그래서 갈등을 했다가 그런 과정에 저희 와이프가 가셔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초등학교 6학년 이후에 36년 만에 제가 2011년도 5월달에 안산 광립교회 민경보 목사님으로부터 양육과 그런 여러가지 교육을 제자교육을 받고 정식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러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우리 집안이 얼마만큼의 그 기독교하고 담을 쌓는 집안이었었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길어지는데 죄송합니다. 양일 것. 먼저 저희가 조상 대대로 이어오는 유교 전통적인 집안이었어요. 얼마나 얼마만큼의 유교 집안이 강하냐면은 2000년 전부터 뿌리 깊은 그런 유교 집안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안 가시죠? 설명을 드리자면 기원전 221년도에 그 진시 황제가 춘추 전국시대를 평정하게 됩니다. 중국 대륙에. 그런데 그때 당시 중국 대륙 최초 통일국가로 형성하고 나서 그는 독재 집권과 장기 집권과 기존 사상마저 완전히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신상필벌을 적용해서 법과 정치를 하다가 완전하게 그 신앙까지도 다 이제 말살하는 정책을 펴니다. 그런 과정에서 권력 분산에 기반한 봉건제를 폐지해버리고 중앙 집권적 군현제 중심의 통일 정책을 시행하다가 유가를 비롯한 유학파들, 유럽이나 여러 가지 이제 서양의 그런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유학파들의 거세게 반발에 되어가지고 실용 서적을 제외한 모든 책자를 다 태워버리고 460여 명 이상이나 되는 그 유학자들 한꺼번에 참수령단이 살아있는 채로 그냥 땅에 내몰려 버립니다. 응?
그런 사건이 유명한 대륙에서 일어나는 군서경유라는 사건이 일어나 버립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로 인해 가지고 진시황이 여러 가지 만리장성도 쌓고 많은 아방궁도 쌓고 이제 시황도 만들어 가지고 세계적 문화유산을 많이 남겼지만은 그분은 중국 역사 세계적인 역사에서 큰 나쁜 그 뒤로 투입하는 획을 그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수많은 그 고사의 파괴로 중국 문화에 큰 손실을 끼쳐버렸고 이 과정에서 한문 성경책이 거의 다 소실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중국에서도 한문 성경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 문화에 큰 손실을 컸죠. 이 과정에서 성경문화 성경책 그 손실이 되고 이후에 실정으로 결국은 손을 반기를 들어서 유방위에 한나라가 들어서게 되죠. 이때 하면서 결국은 사람인 자를 중요시한 그런 유교정책을 여러 가지 중국에서 했는데 유방이 한나라를 건국한 동시에 유교를 국교화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기독교라든가 불교라든가 사거리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정치를 하려다 보니까 안 되겠다. 너무나 이제 종교도 말살시키고 사상도 말살시켜버리니까 결국은 성경을 복원시키려고 못하고 결국은 불교 경전만 인도에서 갖다 복원을 해가지고 현재 중국에는 절대적으로 성경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하에서만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있죠. 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그 시조분이 사실은 한반도 태생이 아닙니다. 저는 중국 분이에요. 저희 시조분이. 예. 어느 분이냐면은 당나라 그 황제 당태종 이세민의 둘째 아들 12번째 아들이 저희 이무 장수군이 우리 시조군인데 삼국시대 때 600년도에 서기 600년도에 나당 여운학군이 왔을 때 소정봉이가 장군을 맡고 그 전쟁을 심판하는데 심판관으로 황실에서 내보낸 게 자기 12번째 아들 우리 이무 장수를 그때 당시 중량장이면 지금 대령급입니다. 그분을 이제 해서 전쟁 심판관으로 보내는데 결국은 676년도에 신라가 삼국 통일을 이루어버립니다. 그 공로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소영방이가 한 10여 년간 신라하고 싸웠죠. 다 이제 평정해놓고 먹어버리기 위해서. 근데 우리 시조분께서 이모장수께서는 황제 폐하께서 보내서 원군으로 보냈지 약한 약수국을 그렇게 해서 속국으로 만들려고는 안 했지 않느냐. 의리를 저버리면 안 된다 해서 소정반을 돌려보내고 그 공로를 해가지고 저희 이모장수께서 칙술 1200명 그 당시 그리고 말 500피를 일동공신으로 책봉이 돼가지고 받고 지금 현재 이북에 황해도 연벽군 연안을 얻을 때 지금도 그 옛날부터 황해도의 평야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평야지대를 시급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연안에서 시작됐다고 해서 요래가 연안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그거는 그 영향 때문인지 저희 집안 지금도 유교 문화가 엄청 남다릅니다. 예, 그냥 어떻게 해적고 들어갈 정도도 못 됩니다. 어릴 때는 기독교가 뭔지도 몰랐고 사실은 하나님과 당을 싸우고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예, 부모님들하고 집안 어른들 때문에. 어릴 때는 천자문을 외워야 기본적으로 그래서 사서삼경을 외우게 됩니다. 사서삼경에는 8가지 책이 있어요. 한 7가지 책이 있는데 사서에는 문어, 대학, 중용, 명자가 있고 삼경에는 시경, 역경, 서경이 있는데 이때 이제 공자하고 명자가 이제 출연하게 되죠. 그래서 유교사상이 또 뿌리가 상당히 내려버립니다. 그런 아시아 25개국까지 다 번지게 된 문화가 현재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유교사상인데요. 제가 이제 그렇게 강한 유교 집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기막힌 사연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저희 아버지는 12대조 선조 때부터 약 한 300여 년 동안에 장손의 가문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계속 장손을 이어오는데 1년이면 제사가 한 20번 이상이 됩니다. 한 달에 한두 번 꼭 지냈어야 되고 제가 유년 시절 집에 아래채에 거주하는 일꾼도 한 30명 되는 걸로 이렇게 기억합니다. 예. 근데 평소 무사는 분들의 곡식과 그 선서 가져다주는
아버지가 상당히 인정하시는 분이었고 그때 당시 이장을 하셨어요. 저 어렸을 때. 그래서 저 손잡고 많이 여기저기 동네 놀러 다니는 기억이 나는데 당시에 동네 이장 하시면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분들한테 그 정 때문에 빗부종을 쓰다 보니까는 갈세가 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학용품 하나 못 사는 비참한 환경으로 서서히 바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여름방학 때 이제 옆자리에 짝꿍이 제가 좀 안쓰럽고 불쌍해 보였는지 야, 너 교회 가면은 여름 성경학교 좀 있으면 방학 가는데 거기 가면 너는 공부를 잘하니까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잘하면은 학용품을 많이 받을 수 있어. 그럼 나 손잡고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되겠냐? 10번, 100번 꼬시면 저는 안 넘어가는 겁니다. 왜? 유교사상이 어렸을 때 뿌리 박혔기 때문에 통할 일이 없겠죠. 그래서 혼날까봐 어른들한테. 그래서 하루는 이제 어머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야, 네가 그 정도로 원하면은 교회 가거라. 어머님만 허락해 주셔서 제가 몰래 다니고 한 달 동안을 결석을 한번 않고 항상 1.5km 되는 그 교회를 아침 저녁으로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늘 뛰어다녔습니다. 그런 결과 궤근상을 탔었고 제가 마지막에 퇴근하는 날 치오고에 저기 숙장도 받고 교회에서 주는 거 그때 어렸을 때 마음 얼마나 감동이었는데 왜 학용품 몇 개를 받으라는데 한 박스씩을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제가 학용품을 보기 위해서 교회를 간 것이 오늘날에 이렇게 있습니다. 창피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무조건 다니는 겁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은 그 교회가 한 60년 이상 된 교회인데 시골이자와 그때 당시 약 한 300명, 400명 정도의 농경지 사이기 때문에 많이 모여 살기 때문에 다녔던 교회인데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상암리 현재 박영수 장로님 마을에 들어서 있는 봉합교회라는 곳이에요. 그때 이제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함께 다녔던 교회인데 그때 당시 장로님 아버지께서 교회 일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예. 안산 오셔가지고 이제 소천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참 어렵게 교회에서 학용품을 공부를 할 수가 있었는데 6학년이 되니까는 근심이 너무나 많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를 못 다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제가 그때 당시 농경계 사회지만 그 군 면 윗다리에서 학교가 한 700명 정도 됐으면 3번까지 있으니까 그런데 700명 중에 제가 하여 주거장창 공부하고 운동하고 하는 게 있어서 무조건 톡 끌었습니다. 그 전체에서 700명 중에서 무조건 1등입니다. 운동도 1등, 공부도 1등. 어마어마하게 하여튼 그 1등 하면 좋아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돈이 없어가지고 육성회비가 없어가지고 중학교를 못 보내버렸어요. 집에서. 그걸로 끝입니다. 교육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제가 뭐 한 1년 정도 집에서 하는데 조그마한 지게를 아버지가 만들어가지고 시간만 되면은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나무에 뗄감을 만들어야 되고 석굴을 뒤에다가 소죽을 써서 주는 일이 제 일이었고 제 또래 아이들은 중학교 그렇게 해서 무조건 상경을 하게 됩니다. 이래서는 제가 어린 마음에 아무것도 축도밖에 안 되게 돼서 저음역이어가지고 돈 한 푼 없는 아이가 열차를 그냥 도둑열차 짜고 무작정 저번에 용서역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믿는 것은 그때도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성경 밑장 안에 들고 그냥 무조건 탈출하다시피 해가지고 용사님을 내렸는데 마침 경찰들을 보더니 좋은 놈이 새까먹고 옷도 입은 것도 그냥 얼쏘가잖아요. 너 어디서 왔느냐? 그래서 데리고 가는데 내일만장나 이렇게 올라가는데 갈 곳이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요새밖에 못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조그만 하나 10명 되는 간호 공장을 소개를 시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당시 숙식은 해결됐기 때문에
정말 무슨 천군만마를 그런 기분으로 의사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10여 명 되는 의사인데 그 당시만 해도 이가 있고 벼룩이 있더라고요. 우리 집 없었는데 시골들. 기숙사에서 한 10명씩 8명씩 자는데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몸이 아파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안 되겠게 해가지고 체육관을 갖고 체육관에서 약 4년 동안 몸을 키우고 불려다 보니까 관장이 너무 잘하니까 선수를 내보내는데 13전 전성으로 격투기 한국 챔피언까지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공부를 해야겠게 검정고시라는 걸 알아가지고 고입 대입 검정고시를 패스해가지고 서울 사대문안에 있는 4년 대학을 제가 당당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아이들은 제 친구들은 중학교 3학년이었어요. 아니 고등학교 3학년. 저는 대학 들어갈 때. 그렇게 이제 반전이 되어서 시작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저희 체육관에 왔다가 다시 어떤 멋진 신사분이 제안하시는 거예요. 너 강호가 상당히 힘든데 내가 추천하는 그 특수부대가 있는데 거기 가면 너로 봐서는 크게 성공할 것 같다. 유혹을 자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오지 않았더니 그분은 군인인데 상당히 멋진 분이더라고요. 그 당시만 해도 승우처럼 보고 다녔어요. 그래서 어디 몇 해가지고 간 데가 현재 정부사령부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정부사령부로 가가지고 면접 서초동에 있었는데 서리풀 공원에 5만 평이 정부사에 있었는데 지금은 안양으로 옮겼습니다. 소방사 그 공병대 그 앞쪽에 있는 북달동으로 옮겼는데 2년 전에 거기서 면접을 받고 강원도로 가가지고 1년 동안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지 못하는 죽음을 넘는다는 그런 교육을 받고 제가 정보사령부 34기로 기관용으로 임용을 하게 됩니다. 그 훈련은 여러분들이 대충 말들 하겠지만 뭐 해병대라든가 이런 뭐 특수전사령부라든가 이런 데서 받는 거하고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왜? 상대를 죽이거나 뭔가를 해야만이 내가 살아오기 때문에 그 부대는 대북 첩보부터 해가지고 해외 적성국 첩보 수집을 하는 부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국회에 부르면 내 목숨을 항상 내놓고 활동을 해야 한다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만이 되는 부대입니다. 그럴 때 훈련 받는 과정에서도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도 항상 벌어지는 그런 부대예요. 그런 부대에서 제가 결혼도 했고 또 나름대로 재밌게 살았고 약 한 20년 이상을 그 부대에서 하면서 최종 상사로 전역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모았던 돈이 상당히 많았어요. 쓸 게 없으니까 옷도 주지 밥도 주지 하다 보니까 학교도 또 졸업도 했고 국비도 줬고 해서 20년 이상을 하고 나서 군대 생활을 하고 나서 사회에 나오면서 만기전역을 하고 나오는데 뭔가 할 게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있을 때는 참 제가 대단하다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멋지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나오니까 뭐 할 게 없어. 그래서 한 2년 동안 놀면서 제가 그동안에 군대 그 사회에서 사귀었던 지인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이제 사회 정치 문화 뭐 여러 가지 교육계라든가 이런 데 있는 심지어는 저희 선후배들 함께 그 격투기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전국에 있어요. 조직폭력배 전국 보스도 하고 있고 지역 보스도 하는데 그 사람들마다 저를 유혹을 하고 손질을 하더라고. 제대로 하니까 여기 와서 일 좀 하지 않겠느냐고. 근데 저는 그런 부분은 완전히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하다 보니까 저한테 제가 소홀히 됐는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안산시장 선거 할 때만 저를 불러다가 대담 연설을 시켰어요. 했습니다. 예. 그렇게 했고 또 심지어는 뭐 제가 언론학과를 전공하지도 않았는데도 언론사에서 기자 생활을 하는데 그것도 최고 어렵다는 정치부 기자가 명함은 부장을 파주더라고. 그래서 어디로 보내냐면 국회 정론관 상주하는 국회의장부터 거기에 관련되는 모든 분들 그리고 외교부까지 담당하는 담당자로 내보내가지고 기자 생활을 취재기자 생활을 한 적도 있습니다. 참 힘들게 살았죠. 그러면서 제가 군대 생활을 하면서 인내심과 어떤 하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하나만 가지고 제 자영업을 했는데 조그만 자영업을 하고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일부인데 저는 사실 외국자입니다. 저는 달러를 벌어오는 일에 있었어요. 숙녀복을 생산해가지고 일본하고 러시아에 100% 수출했습니다. 그러던 중 1911년 3월 11일 날인가 일본의 그 후쿠시마 원전이 터져버려요. 그거 사실 가깝거든요, 동경도. 그런데 그 제가 납품했던 회사가 개인 백화점이었었는데, 개인이 하는 백화점이었어요. 거기는 뭐 1층부터 10층까지 뭐 이태리부터 해가지고 일본부터 해가지고 여러 동남아 유럽까지 해가지고 그 패션몰이 최고로 좋은 것만 모여있는 장소인데,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약 한 5년 이상 패션이 그 앞서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입어가지고 한 5년 정도 있으면 부산으로 올라가서 서울까지 올라옵니다. 그러니 이제 나는 이제 일을 해가지고 직접 생산해서 수출하는데 한 달에 컨테이너 하나 많으면 하나 반을 해가지고 수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돈도 만져보고 했는데 어디서 터져버렸냐면 거기에서 이제 해서 후쿠시마 완전 터지니까는 완전히 바닥으로 가버리죠, 일본 경기가. 그래서 거래처에서 다 문을 닫습니다, 한때. 지금도 일본은 힘듭니다, 패션 경기가. 그래서 그 여파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함께 병행했던 게 뭐냐면 KT 있죠, 한국통신. 거기에 전국에 한 그때 당시에 430개 정도 제주도까지 지사와 지점이 있는데 거기에 그 근무자들 사장부터 밑에 이제 경비목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하나만 금강자에서 제휴를 받아가지고 이제 받아가지고 납품을 했고 전부 다 넥타이까지 신발까지 양말까지 저희 집에 싹을 해가지고 납품을 했는데 KT에서 노조위원장하고 총무부장하고 몇 사람이 짜고 이중계획을 하는 바람에 한 30억 정도의 부도를 나가지고 TV에서도 그냥 상당하게 나왔죠. 추정 60분에서 한번 나왔고 네, 그런 사건에 이제 달리 21 패션입니다. 제가 했던 그 운영했던 회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 한 2억 이상 되면 세금을 못 나가요. 세금, 국가세금을 떼어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20년 상환을 해가지고 보증서자 가지고 형님들이 지금 조금씩 갖고 있습니다. 힘들게 살고 있어요. 그래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믿는 거라고는 구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 마음에는. 예. 영화 길어집니까? 길어도 드셔. 예. 그만할까요? 예, 예, 박수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